그 아는 동생이 경찰에 이제 내일 출석하게 됐는데 고소 당하신 분이 지방에 있는 어떤 이제 정당 관련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분들끼리 이제 어떤 분에 대한 뭐 이렇게 글을 올렸나 봐요.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서 저희 영상 올라간 것 중에서 주택법 위반 그 있었잖아요. 전매. 그거 관련해서 제가 또 상황이 하나 말씀을 드리면 써주긴 써줬는데 그걸 딱 내니까 검찰에서 아니 이 사람이 처음 특사경에서 조사받을 때 했던 얘기를 하고 지금 진술서 내용이 굉장히 상반된데 이거 못 믿겠다. 근데 이제 저 식구분이 공무원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분이 그 승진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담당 검사가 전화가 와서 아 자백하시라 그러면 기소유예해주겠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은 또 이제 지금 현재 상담 진행하고 있는 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아는 동생이 경찰에 이제 내일 출석하게 됐는데 이 내용이 모욕죄로 되는지 아니면 뭐 이분도 지인 얘기니까 정확히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.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서 정확하게는 고소겠죠. 해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 이제 물어본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된 그러니까 이제 고소 당하신 분이 그 어떤 뭐 커뮤니티 같아요. 이제 지방에 있는 어떤 이제 정당 관련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분들끼리 이제 어떤 분에 대한 뭐 이렇게 글을 올렸나 봐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 주시라 그렇게 해서 조사 당일날 전화가 오셨어요. 그래서 이제 좀 미룰 수 있으면 미뤄라. 지금 고소 내용도 정확히 모르고 제명도 모르고 가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몇 번 미룬 거라서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지금 고소인이 정확히 문제 삼고 있는 글 쓴 글 중에서 어떤 문구를 이제 문제 삼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워서 이제 정확히 상담해드리긴 좀 뭐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고소인이 A잖아요. 근데 글을 쓰신 분은 어떤 글을 막 썼는데 그게 사실은 B에 대한 거였어요. 근데 이제 이 사람은 A라고 이제 착각을 한 거죠.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나는 B를 겨냥하고 쓴 거기 때문에 A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의가 없다. 뭐 특정이 전혀 다른 방향이다. 뭐 이런 식의 말씀하실 수는 있죠.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뭐 상관이 없는데 근데 또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지금 와서 그렇게 변명하는 거고 B에 대한 내용이니까 A하고 상관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장할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쓰신 글은 A를 겨냥한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영상에도 몇 번 올라갔는데 이제 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그리고 이제 보충적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어떤 방어 방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제일 좀 그런 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이제 강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. 그 경찰에 좀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들었다. 근데 조사는 예를 들어서 뭐 갑 경찰이 하는데 자기 통하는 분은 이제 을 경찰관이죠. 그래서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을 경찰관이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조사를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래서 갑하고 을 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다행히 또 이제 뭐 좋게 얘기해가지고 불송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또 이분이 쓴 글하고 제가 상담 중에 뭔 얘기를 하셨냐면 이 A라는 분 있잖아요. 고소인이 이제 법으로 다른 걸 되게 문제 삼기를 좋아하고 그런 경험이 많은 분이라는 거예요. 그 해당 글도 보면은 어떤 사람을 법적으로 계속 괴롭힌 이런 내용이 막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찰에서 뭐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대부분 이제 검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. 그럼 그 지방에 이제 뭐 어느 지방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 지청에서 자기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기소해버릴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럼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. 벌금도 전과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또 굉장히 또 놀라시는 거예요. 전과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에. 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은 되게 필요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사안을 굉장히 이제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.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원활한 이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이제 상담을 했으니까 주 중에 이제 평일날 이제 다시 이제 전화를 해서 뭐 어떤 걸 질문을 하더냐 뭐 이제 그런 거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사전에 좀 이렇게 시간을 벌고 이렇게 대응하면 좋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하여튼 그런 게 하나 있다는 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공유해드리고자 하는 또 하나 소식은 저희 영상 올라간 것 중에서 그 주택법 위반 그 있었잖아요. 전매. 그거 관련해서 제가 또 상황이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연락을 주셨어요.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는 거죠. 이제 받으러 갔는데 특사경에서 경찰로 넘기는 경찰에서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송치 결정을 한 거예요.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이제 하는 말이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. 특사경에서 이거는 전형적인 주택법 위반 사안이다 라고 하는 의견서가 있는 게 이걸 무시하기가 쉽지 않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분양권을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이제 못 갚으니까 저희 식구분이 대신에 분양권 내놔라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. 그 사람이 굉장히 이제 불리한 뭐 처음부터 이런 걸 노리고 하는 듯이 읽힐 만한 그런 류의 뭘 써준 게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갖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합의한 게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합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검찰에서 입증해야 되거든요.
그래서 그래서 이제 막 그걸 듣고 현 단계에서 이제 특사경에 쓴 의견서를 이제 보기가 제한되니까 불리한 내용을 써줬다고 하는 사람 다시 이제 컨택해서 이거 네 무슨 의도로 이제 이렇게 해줬냐. 너가 경찰에서 이 사람도 주택법 위반 문제 되고 있으니까 그 조서를 보여줘라.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막 자기 특사경에 뭐 그때 아는 사람이 있어서 뭐 안면이 맞춰가지고 그렇게는 못하고 뭐 대신에 좀 다른 취지의 진술서 써주겠다 해서 그런 거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써주긴 써줬는데 그걸 딱 내니까 검찰에서 아니 이 사람이 처음에 그 특사경에서 조사받을 때 했던 얘기를 하고 지금 진술서 내용이 굉장히 상반된데 이거 못 믿겠다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저 식구분이 공무원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분이 그 승진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 담당 검사가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전화가 와서 아, 자백하시라. 그러면 기소유예해주겠다.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저한테 다시 전화 주셨어요. 그래서 그러면은 기소유예면 불기소는 불기소인데 이거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이거 좀 크리티컬 하잖아요. 이게 좀 민감하잖아요. 그러니까 넓게 봤을 때는 기소유예든지 불기소니까. 근데 문제는 기소유예 그 카드 받으라고 말씀드리기가 제한되는 게 뭐냐면 기소유예 딱 나오면 이제 일반적인 민간인 상관이 없어요. 근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의 첫 문장이 뭐냐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이러거든요. 근데 두 번째가 뭐 초범이고 사과하고 뭐 막 반성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기소를 유예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첫 줄에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이거 가지고 징계를 해버려요. 근데 징계를 하게 되면은 승진이 안 되는 거죠. 왜냐면 다른 경쟁자들 하자가 없는 경쟁자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오점이 돼가지고 그 아예 그냥 카드에서 빼줘 버린단 말이에요. 파일에서.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위험을 무릅쓰고 그거 아닌 것 같다. 그 카드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만약 기소유예가 나오면은 그거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또 헌법소원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당장 승진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건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좀 위험하지만 그 처음 스탠스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자라고 해서 그러고 나서 그 검사가 또 이제 그 진술서를 써준 사람 있잖아요. 당신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왜 저렇게 얘기했냐는 사람이 전화해서 굉장히 틱틱댔나 봐요. 막 그러니까 이제 더 또 이거 진짜 뭐 기소할라나 보다. 그러면 큰일 나. 그걸 또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.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리스크가 있지만 이제 재판 가서 다투면 충분히 무죄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기소유예 카드를 안 받았죠. 안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검사가 다시 전화가 와서 이제 변호인 선임했냐 뭐 이딴 걸 막 물어보면서 그래서 선임 안 된 상태죠. 제가 이제 배후에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뭐냐 그 혐의 없음이 낮다는 거예요. 기소 안 된 거죠. 기소유예도 아니고 최상이죠. 혐의 없음 낮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깔끔해졌고 혐의 없음 낮기 때문에 징계로 진행도 안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잘 됐다. 뭐 나중에 인터뷰 응해 주시면은 뭐 다행이지만 뭐 그 제가 강권 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최근에 있었던 거기도 하고 그래서 뭐 기쁜 소식이어서 제가 이제 공유해 드리는 건데 근데 이 단계별로 혼자서 이게 고민하기 굉장히 어려워요. 그리고 이거를 또 어떻게 이후에 뭐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굉장히 원망을 들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신경이 좀 쓰였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고 그 승진도 잘 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죠? 아무튼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없어져야 되지만 혹시 이제 고민하실 수 있을 때 이제 뭐 이렇게 알고리즘을 타든 뭐 검색을 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미력이지만 이런 류의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, 좋아요가 필요합니다. 감사합니다.